그래서 29장에 주인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 2018년 5월이었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커다란 회의실 연단에 서 있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의료기술 산업의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 4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회사 그룹에서 왔는데 북아메리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였다. 4개의 그룹은 문화도 완전히 달랐는데 회의실을 시등분해서 그들끼리 앉아있었다. 서류상으로 이제 4그룹은 회의실에 한데 모여 업계사상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이루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개 하위 그룹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CEO로서 거대한 병을 어렵게 성사시킨 외부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경쟁적인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의료기술 기업을 만들어야 했다. 연설하는 시간이 20분 동안 이어졌다. 그의 진지했고 인상적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이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제는 그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앉고 두 번째로 낯선 인물이 나설 차례였다. 바로 나였다. 나는 일어서 회의실로 가득 찬 사람들 얼굴을 살폈다. 호기심을 보였고 불안감도 보였다. 의심과 걱정도 보였다. 먼 데서 와서 한자리에 모여 이제는 하나의 팀이라는 말을 듣는 4개의 분리된 그룹이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 팀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나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회의실에 있는 4개의 그룹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게다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 뿐이었다. 이 원장을 28장 팀 바로 뒤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이다. 나는 이전 장에서 성격이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뭉치지 못하는 수행팀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나는 운동선수 그룹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벽에 걸린 단체의 사진일성의 의미를 지니거나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숱하게 보아왔다. 매년 대략 950명의 운동선수가 미시간대 캠퍼스로 온다. 그 중에서야 250명은 미시간 대학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다. 어떤 종목의 선수이든지 그들은 거의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만 운동해왔다. 그들에 따른 이들은 그저 경쟁자에 불과하며 한두 시즌은 같은 유니폼을 입은 팀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미래를 향할 운동선수일 뿐이다. 어린 선수들이 우리 캠퍼스에 막 도착하면 이제 그들의 미래는 현재가 된다. 몇몇 선수는 난생 처음으로 팀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도시에서 온 선수도 있고 일본 도시인 빈민가 출신이다.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도 있다.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경험을 지닌 이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학교과 대학 집단에서도 적응해야만 한다. 그들에게는 세력에 따라 열교치가 부응해야 할 기대와 요구사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스포츠팀은 끝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다행히도 이전 정에 등장한 수영팀은 하나가 되는 방식을 찾아냈고 빅텐 챔피언십 대회에서 2등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成績을 거두었다. 우리는 보통 스포츠팀을 얘기할 때 승패의 성적을 비롯해서 컨퍼런스와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1군 소위 등을 정리하게 생각한다. 이때부터 몇 년 후에 샌디에이고의 한 회의실에 전 세계 4개의 다른 회사에서 온 의료기술 전문가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날의 회의에 거기 앉아있는 모든 이의 경력과 그들 가족의 미래 그리고 한 다국적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었다. 게다가 이 기업이 하려는 일 역시 그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다. 이 방에 있는 모두가 극심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상사와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한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늙든 젊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왔던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회의실로 가득 채울 겁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움과 자기의심은 이미 두려워져 있었다. 두려움과 자기의심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나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수천 명이 반복해온 말을 읊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자기의심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중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입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다. 회의실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여러분의 제품을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병원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의약품이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서 서로에게 품었을 줄도 모르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왔다는 사실에 비춰서 떠오른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함께 핵심 임무에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문화가 다를지라도 목표는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 열린 두 차례 회의 중에서 첫 번째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팀으로서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도록 도운 다음에 편견을 깨부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궁극적으로 훌륭한 팀원이 되는 것은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한다. 가장 나은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책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세상에서 자신에 관해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 것, 자신의 자기 배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인식하는 것, 또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것, 집중하고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은 너의 두 번째 메시지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는 각자가 개인적인 탁월함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후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 되게 해주어서 감사해야 하는 격려의 쪽지를 받았다. 그 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풋볼팀에게 개인 볼을 받거나 수영장 끝에서 흠뻑 젖는 것과 같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나는 회장의 친절한 말이 그만큼 고마웠다. 영광스럽게도 여러 스포츠 부문과 전문적 팀에서 연설할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팀이든지 크든 작든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든 거대하든 보스 캠베클러가 누구보다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를 언제나 전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팀뿐이다. 팀뿐이다. 정한 왈리드 서메하. 왈리드 서메하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하드를 만난 이후로 즐겁고 그와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교육자, 사회복지사, 농구 코치로 수년을 일했다. 또 이곳 휴런 고등학교에서 남자 농구팀 코치로 14시즌을 지낸 후에 자율연구소 미시간 대학 농구팀 운영부장이 되었다. 대학에서 한 시즌을 거친 후에 다시 애나버 휴런 고등학교로 마음이 향한 그는 현재 일반 교육복지사이자 여자 농구팀 코치로 있다. 그는 그 영화가 생기기도 전부터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릴 적에 보여드린 글렌 셰미스케베클러의 친구였는데 그때 그레그 하드를 만났다. 그레그 하드를 고용해서 선수들과 상담해달라고 했고 나는 그가 선수들에게 강연하던 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마법소사,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강연이어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그레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방금 하신 게 뭐가 됐든 저도 언젠가 그걸 하고 싶어요. 내가 아직 대학에 입학도 하지 않은 고등학생임을 알고 그가 말했다. 저러면 나를 만나러 다시 오렴. 그래서 정말로 졸업장을 받은 다음 날 나는 그의 사무실 찾았다. 저 왔어요. 나는 며칠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내가 전라도는 통에 지쳤는지 아니면 이 정도 열성이로는 충분히 해내겠건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결국 나를 인턴으로 받아주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레그 하든가 함께 있다면 단순히 그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그의 모습은 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 그와 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우리는 무장 해제가 되어야 또 할 말은 무엇인지 기꺼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술은 들어주는 능력, 경청이다. 경청은 사라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그리고는 경청의 거장이다. 그는 네 삶의 코치이자 멘토이자 친구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외에 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서 배운 교훈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한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교육자로서, 코치로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레그라면은 지금 뭐라고 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코치로서 그레그에게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은 지금 선수들에게 필요한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끔은 선수들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감정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 감정이 자기 패배적인 행동이나 태도라면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비명을 지르고 크게 호통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은 당장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하고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야만 한다. 코치와 리더와 아버지로서 직장과 가정 내의 사람들을 이끌 때는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믿게 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 전부터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들이 자신감과 기술을 북돋을 때 그들은 뛰어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차에서 우드스에게 그네 말이 기억난다. 네가 자신을 그저 풋볼 선수로만 정의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너를 망친 것과 다름없어. 찰스 우드스는 하이즈먼과 트로피 수상자였지만 그리고는 그에게 풋볼 선수 이전에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자로서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인지 행동 치료에 엮으려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하는 치료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CBT라고 부르기도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으로 바꾸라고 가르치면서 말이다. 나는 학교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나 심지어 부모를 코칭할 때도 같은 접근법을 사용한다. 실시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는 사람들과 일할 때 자주 유머를 구사한다. 그는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왜 그게 혀가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왈리드 서메아에 관한 그리그가 전한 몇 마디. 왈리드 서메아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훈련하여서 마침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홍보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그일 것이다. 게다가 나만의 전략과 기법을 확신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왈리드일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와 확신, 그가 이런 훈련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 방식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 왈리드, 내 믿음과 충지,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